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옵트 스쿼드 PO 전석원입니다. 저희 조직은 AI 기술을 광고 도메인에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I와 카카오 데이터로 완성하는 광고 최적화를 주제로 저와 저희 팀원 김민수 님이 저희 조직에서 준비한 광고 AI 서비스와 그 개발 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카카오에는 광고주를 위한 플랫폼 모먼트가 있는데요. 저희 에드옵트 스쿼드는 이 모먼트의 캠페인 최적화를 위한 AI 서비스 모먼트 AI를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모먼트 AI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광고 캠페인 최적화를 위해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후 김민수 님이 백엔드 설계 부분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향후 모먼트 AI 방향성을 설명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개발에 앞서 광고주 인터뷰를 통해서 AI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궁극적으로는 AI를 통해 광고 운영 효율과 성과 개선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광고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준비하여 광고주의 광고 운영 효율과 성과 개선을 위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퍼포먼스 마케터가 계실 텐데요. 광고를 집행해 보면 실제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광고 예산은 얼마로 할지, 타겟 유저의 세그는 어떤 것으로 할지, 또 광고 소재 이미지는 어떤 컨셉으로 구현할지 등이 있을 텐데요. 더 중요하게는 광고를 운영하면서 갑자기 노출, 클릭 또는 전원수 등의 성과가 급격하게 감소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 이런 어려운 의사결정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AI를 이용하여 광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스치듯 보는 단 한 번의 광고를 노출시키기 위해 광고주는 크게 광고 기획, 집행, 최적화, 그리고 회고 및 보고의 순서를 거치는데요. 저희는 개발에 앞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광고주가 필요로 하는 것과 카카오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운영 및 최적화, 그리고 성과 분석 및 회고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광고 데이터의 노출, 클릭, 웹 앱 활동, 전환 데이터를 각각 인지, 관심, 고려, 전환의 마케팅 퍼널로 매핑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다음 등을 이용하는 유저로부터 유저 관심사, 검색 쿼리, 선물하기, 커머스 등을 이용하여 유저의 행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유저 행태 데이터를 마케팅 퍼널의 각 단계에 속한 유저와 조인함으로써 퍼널의 각 단계에 속한 유저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표현하였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사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는 오히려 사용자가 분석하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저희 발표는 이 AI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광고 최적화를 위한 구현에 앞서 어떤 에이전트를 구현해야 하고 어떤 워크플로우를 거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이전트는 바로 광고 전문가이고 워크플로우는 바로 이들의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전문가와 워크플로우를 알기 위해 카카오 마케터, 광고주, 광고 대행사 마케터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전문가 관련해서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퍼포먼스 마케터, 데이터 분석가, 컨텐츠 마케터, 크리에이티브 전문가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컨텐츠 마케터와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는 현재의 과학 범위에서 벗어나 제외하고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퍼포먼스 마케터, 데이터 분석가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세 전문가를 에이전트화하기 위해서 각 전문가의 역할을 정의하고 AI 에이전트가 이 전문가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떤 도구와 지식이 필요한지 체크하였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디지털 마케팅 앞에 있는 광고 목표 프로파일링 에이전트인데요.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트를 바로 활용하면 광고주의 브랜드와 광고 집행 전략을 반영한 답변을 얻는 게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광고주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광고 목표 프로파일링 에이전트를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광고 전문가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요약하면 광고 목표 및 전략을 이해하고 광고 성과 및 퍼널 데이터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분석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캠페인 최적화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을 도출하였습니다. 앞서 구현한 각 AI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이 세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워크플로우로 구현하였는데요. 먼저 광고 목표 및 전략 이해를 위해 브랜드 웹 검색 도구를 통해 광고하고자 하는 브랜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광고 설정 데이터 조회 도구를 통해 광고 집행 계획을 이해한 다음 레그를 이용해 집행 중인 카카오 광고 상품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여 이 광고주의 광고 목표를 프로파일링 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광고 성과 및 퍼널 데이터 분석을 위해 광고 성과 데이터와 퍼널 데이터를 조회하여 수많은 지표가 어떤 의미와 특징을 갖는지 에이전트가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캠페인 최적화를 위한 액션 도출이 보기에는 가장 심플해 보이지만 온전하게 구현하는 게 가장 어려웠고 앞으로도 계속 고도화해 나가야 할 영역인데요. 왜냐하면 제안하는 액션은 광고주가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올려보세요나 줄여보세요 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추상적인 문구보다는 예산을 10% 증가시켜 노출 경쟁력을 증가시키세요가 더 의미 있는 전문적인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 광고 상품 검색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부 ML 모델도 연동하여 구체적인 액션을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통해 각 단계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롭스, 랄라블라, 올리브영 같은 헬스 앤 뷰티 스토어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광고 목표 및 전략 이해의 경우 브랜드 분석 결과, 광고 설정 데이터 조회 결과, 카카오 광고 상품 검색 결과를 통해 광고 목표를 프로파일링 했습니다. 이 프로파일링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광고 집행에 설정한 목표, 추정한 광고 타겟 고객, 광고 소재 분석, 그리고 광고 전략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브랜드 분석 결과에 맞춰서 광고 목표 및 전략을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이 광고주는 광고가 나갈 유저 세그 중 하나로 여성을 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보면 퍼널 단계와 퍼널 각 단계의 유저 행태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고 전략 프로파일링을 하지 않은 경우를 보면 남성을 위한 광고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이 광고주는 여성만을 타겟으로 했는데 말이죠. 이후 성과 개선을 위한 포인트도 보면 계속해서 남성을 위한 솔루션이 제안됩니다. 또 브랜드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다 보니 실제로 이 브랜드는 젊은 여성이 주요 고객인데도 50대 이상 여성에 대한 전략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중요한 점은 제안한 내용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광고주는 뷰티와 건강 브랜드인데 관련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광고 전략 프로파일링 에이전트를 추가하면 결과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성 타겟의 광고 전략에 맞게 남성에 대한 문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광고주의 브랜드 특징에 맞게 10대 후반의 여성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들에 맞는 가성비 좋은 스킨케어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캠페인 최적화를 위한 액션 도출을 보겠습니다. 앞서 분석한 모든 결과가 최종적으로 모이고 여기에 추가로 카카오 광고 상품 검색과 내부 ML 모델을 통해 광고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하면 좋을지를 제안하는데요.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각 퍼널 단계에 적합한 광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 단계를 보면 앱 설치나 회원 가입을 위한 새로운 캠페인을 제안하는데요. 이때는 가성비를 추구하는 10대 후반을 위한 타겟을 위해 무료 배송이나 쿠폰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여 관심을 유도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아직은 구체적인 액션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구체적인 액션을 위해서는 각 에이전트에 이를 위한 더 많은 툴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김민수 님이 저희의 AI 에이전트가 모먼트에만 종속되지 않고 카카오 광고 도메인의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엔드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에이전트 설계에 대해서 발표할 김민수입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어떤 점들을 고려했고 그 결과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큰 결정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데이터는 워낙 방대하다 보니 계산량과 처리량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트래픽도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데이터로부터 빠르게 인사이트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LMM 관련 라이브러리들 지원도 중요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개발 인원이 제한적이었고 팀원들이 모두 파이썬에 익숙하다는 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파이썬과 패스트 API 기반의 비동기 서버 그리고 레이어드 아키텍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는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 과정들을 거쳤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안에 대해서 러프하게 제가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고민했던 건 트래픽이었습니다. 카카오 내부에는 수많은 광고 소재가 존재하고 이로부터 엄청난 노출과 클릭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 단위뿐만 아니라 시간, 분, 심지어는 실시간 단위 분석도 대응해야 할 수 있었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 조직에서 자바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메인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는 자바와 스프링 기반 앱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파이썬에 익숙한 인력이 많다는 점은 알았지만 안정성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 측면에서는 자바가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LMM을 다루다 보면은 혹은 호출하다 보면은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네티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 구조가 적합하다고 봤고 추가로 자바에서 최근 등장한 버추얼 스레드 기술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벡터 스토어나 임베더과 같은 LMM 관련 기능은 파이썬으로 된 별도의 인사이트 서버를 여러 개 두어서 제공하는 방식을 구상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자바를 강력하게 주장했었지만 결국에는 세 가지 이유로 인해 기각이 되었었습니다. 첫째, 팀원들이 대부분 파이썬에 익숙했다는 점. 둘째, 인력과 레포 관리 부담까지 고려했을 때 현실성이 떨어졌던 점.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 주 이유였는데요. 당시에는 스프링 AI가 정식 출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자바 서버에서 벡터 DB, 임베더와 같은 기능을 정식 지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구현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단순 API 콜이 아닌 벡터 스토어 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파이썬 서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었다는 점 때문에 결국 기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파이썬과 패스트 API 기반해서 비동기 서버로 합의가 팀으로서 이루어졌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현 요구사항 상에서는 우려했던 트래픽 데이터 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생각보다도 개발 리소스도 많이 부족했던 터라
이 선택은 매우 훌륭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이썬과 패스트 API 기반 웹서버를 구축하겠다는 결정사항이 만들어진 다음 고민은 AI 에이전트에 맞는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인가 였습니다. 결국에는 평범해 보이는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선택했었는데요. 이 과정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찬찬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AI 에이전트 관련 오픈소스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부터 찾아보았습니다. AI 에이전트 오픈소스를 찾게 되면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들을 구현한 오픈소스들보다 CrewAI와 같이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많이 찾아졌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오픈소스를 찾기가 조금 힘들었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아래와 같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RenAI는 Generative BI로서 SQL 지식이 많지 않아도 자연어로 데이터 질의 분석 혹은 시각화가 가능한 AI 에이전트였고요. GPT 리서처는 논문 분석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AI 에이전트였습니다. OM1은 로봇 멀티모달 AI 에이전트를 쉽게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구조와 설계 방식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AI 에이전트 설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LMM에게 모든 걸 맡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단순히 프롬프팅을 잘하는 것, 적재적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제가 봤었던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문제를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특정 프레임워크, 랭체인이나 CrewAI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대한 분석보다는 백엔드적으로는 오히려 어떻게 객체지향적인 설계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특정 프레임워크를 쓰더라도 이를 어떻게 잘 유지보수성이 좋게 설계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훨씬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결국 객체지향 설계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아키텍처 중 하나인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택했습니다. 헥사고널 아키텍처 등 다른 아키텍처들도 당연히 고려했지만 빠르게 구현할 수 있으며 직관적이란 장점이 커서 레이어드 아키텍처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여러 고민 끝에 4레이어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바이더, 툴, 엔진 레이어에서는 외부 API나 LLM 등과 접속하거나 혹은 가장 작은 단위의 툴을 제공하는 쪽이고요. 파이프라인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프로바이더, 툴, 엔진들과 같은 상위 개념을 조합해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레이어로서 정의했었습니다. 서비스에서는 파이프라인, 프로바이더, 툴, 엔진을 조합해서 서버 단에서 필요한 형태로 변환하는 레이어로서 제가 정의를 했었고, 라우터는 권한 처리 등 서버의 가장 앞단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로서의 레이어로 정의했었습니다. 이렇게 4단계로 나누었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기능을 붙여 실제 구현이 진행 중입니다. 파이프라인 프로바이더 등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가 분들께서 구현을 하시고 서비스와 라우터 쪽은 백엔드 개발자가 주로 구현을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도 자연스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먼트 AI의 방향성에 대해 전석원 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서 에이전트 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광고주에게 제안하는 액션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액션의 구체성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광고주는 단 한 번의 광고 노출을 위해 복잡한 여정을 거친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광고주가 경험하는 것들을 하나씩 AI 기능으로 확장해 가고 이를 AI 에이전트의 툴로 연결한다면 더 구체적인 액션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 에이전트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단순히 10대 후반 여성을 위한 소재를 만드세요 라고 제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타깃에게 매력 있을 소재를 자동 생성하여 광고주에게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현재는 디스플레이 광고만 집행하는 광고주를 위한 서비스인데 다른 광고 상품을 집행하는 광고주도 저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 가는 것인데요. 이는 단순히 사용자의 확대만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커머스 톡딜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디스플레이 광고를 해보세요 라고 언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액션을 제안할 때 소재 자동 생성 기능을 이용하여 판매 중인 상품 정보를 이용해 광고 소재 이미지를 자동 생성하여 잠재 광고주에게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할 테고요.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앞으로 좋은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통해 다시 인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